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학과 19학번 조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학과 19학번 왕민지입니다. 우선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화동사범대에 와 있습니다. 화동사범대에 오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환학생을 받아주는 학교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학교들 중 대표적인 곳이 화동사범대여서 여기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상해에 있는 만큼 인프라라든지 다양한 체험의 기회가 많았고, 다방면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학교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학생에 대한 대우라든지, 그리고 저의 HSK 성적을 반영해서 이 학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현재 하원이랑 같이 상해 화동사범대에 같이 와 있는데요. 제가 상해를 일단 선택을 한 이유는 제가 봤던 드라마에서 상해 생활을 그런 담은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상해에 꼭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겨울에 전공연수를 상해로 가는데 그때 안 갔어가지고 그게 너무 아쉬워서 상해를 선택하게 되었고 화동사범대를 선택한 이유는 저의 HSK 성적이나 선생님의 추천에 따라서 저는 화동사범대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해에 확진자가 많아져서 상해 중심을 흐르는 황푸강을 중심으로 푸동과 푸서로 나뉘어서 각각 며칠씩 봉쇄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푸동 지역의 봉쇄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방침에 따라서 상해에 있는 대학교들도 저는 앞서 언급했듯이 우선 상해라는 도시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갈 수 있는 학교를 찾다 보니까 화동사범대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교환학생이나 아니면 공자학원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분이실 것 같아요. 그 분들의 고민들 중 하나가 지역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선 교환학생을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회화를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화를 많이 연습하기 위해서는 물론 한국인들이 많이 없는 지역에 가면 자연적으로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중국에 어딜 가도 한국인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북경이나 상해 혹은 다른 광저우 같은 인프라가 잘 된 도시를 우선 선정을 하고 거기 가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중국인 친구들과 교제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기회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많은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발달된 도시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하원이 얘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전 학교 선정을 할 때, 사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서 어디를 가든 제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고민하지는 않았고, 왕사오 선생님의 추천이랑, 그리고 블로그 후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공자장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공자장학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HSK와 HSKK 성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자학원에서 특정 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했었고 지원한 후에는 공자학원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되게 되었습니다. 일단 코로나 시대여서 교환학생을, 이 공짜 장학생을 준비할 때 수월했던 점은 많진 않지만, 일단 경쟁률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낮았다는 점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려웠던 점은 코로나로 인해서 입국할 때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그리고 격리 기간이 계속 추가가 돼서 저희는 총 24일 동안 격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조금 애로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교환학생이 아니라 공자장학생으로 온 거기 때문에 공자장학생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자장학생 자체가 장학생이라서 장학금으로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을 해줘요. 학비, 기숙사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공자학원으로 지원을 해서 유학을 오시는 게 더 저렴하게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2주 필수 격리를 하고 1주는 관찰 격리였었는데 저희가 입국할 때쯤 좀 바뀌어가지고 3주 필수 격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주 필수 격리를 마친 후에 학교 측에서 입교하기 전에 3일 정도 추가 격리를 하라고 요구를 하셔서 총 24일, 21일 플러스 3일 해가지고 총 24일 격리를 마쳤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상해 푸동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고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탑승객이 입국 절차를 동시에 마치고 각각 지역으로 나뉘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된 격리 시설로 이동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자동으로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호텔에 배정받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격리 해제 시간이나 날짜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힘든 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오게 되었는데 여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도 모르게 호텔에 갇혀서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계속 이제 매일매일 비슷한 그런 격리식만 먹으면서 버텨야 한다는 게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 타입인데 정말 그 이틀에 한 번씩 PCR 검사를 하러 오시는 직원분들 빼고는 사람을 정말 하나도 못 봐서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같이 격리하는 친구들이랑 한국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이랑 줌이나 뭐 카카오톡 영상통화로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점들을 좀 해소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식사와 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힘들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유튜브나 블로그 등의 정보를 잘 찾아보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간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올 때 비행기는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 격리 비용은 17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월별 생활 비용 평균치는 저희가 아무래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봉쇄가 돼서 제대로 뭔가 생활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친구한테, 한 학기 먼저 와 있었던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상해가 아무래도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고 밖에 많이 놀러 다니고 하면은 월별 한 달에 3,000위안 정도 든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라 하면은 중국에서 코로나 관련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점을 너무 닥쳐서 공지를 해줘서 제대로 준비를 하기 전에 봉쇄가 되어서 필요한 걸 못 구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종식 전에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된다면 항상 방에 필요한 물건이나 먹을 것 등을 조금 챙겨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제 봉쇄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봉쇄 전에는 밖에서 사 먹거나 택배나 와이마이를 통해서 먹을 것이나 생활용품을 구매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일절 금지되어서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음식이나 물건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비대면 수업은 한국이랑 똑같이 그런 줌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텐센트를 이용한다는 것 정도? 그 점 빼고는 다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 중에 질문이 생긴다면 수업 시간에 곧바로 선생님께 질문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개인 SNS를 통해서 질문하는 등 다양한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격리식을 사고 오는 길에 저희 기숙사 앞에 있는 공원에서 한 여학생이 혼자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혹시 그 방금 카메라로 찍은 사진 한번 봐도 되냐라고 말을 걸었고 그걸 계기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나 인물 사진도 찍는데 너네 만약에 사진 찍고 싶으면 우리 만나서 같이 놀자 해가지고 같이 며칠 전에 사진을 찍고 놀았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밖에 많이 나간 적이 없어서 그나마 밖에 자주 돌아다녔던 와이탄에서 진짜 맛있는 맥주집 가서 맥주 한 잔 때린다고 해야 되나요? 와이탄 쪽에 가서 맥주집에서 맥주 마시던 게 제일 행복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저래로. 끊었다가 이렇게. 내 목숨을 끊었다 가는 거 아니지, 혹시? 장난이고, O입니다. 지금 옆에 있기 때문에 X라고 하는 거지. O입니다, O. 우선,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뭔 소리지? 우선, 이 언니도 남자랑 노네. 지금, 내가 중국어만 쓰다 보니까 한국말을 다 까먹었어요. 라고 변명을 해봅니다. 일단 이유는, 이 언니가 굉장히 예쁜 옷이 많아서 옷을 빌려 입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격이 비슷해서 같이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친구도 만만치 않게 아무 말을 잘해서, 그래서 같이 수다만 떨어도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둘 다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네, 그래서 맨날 노래 부르고 방에서 춤추고 그러면서 즐겁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보고 계시죠? 엄마 보고 싶어. 아빠! 아빠, 내가 엄마를 고른 이유는 바로 이 영상 편지를 남기기 위해서야. 사랑해요. 아빠, 내가 안 골랐다고 해도 별로 서운해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사랑해. 혹시 이런 유학을 지금 코로나 종식 전에 고려하고 계신다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이상 언제든지 봉쇄의 위험이 있습니다. 진짜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도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봉쇄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잘 고려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유학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